네, 오후장 들어서 국내 증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 돈이 상당히 거셉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마켓 일타 강사에게 오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제가 어제 코스피 3000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네. 오늘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네.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갑니다.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를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네. 이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10거래 연속 상승 양봉이 좀 출현을 했잖아요. 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2,700을 가뿐하게 넘기기 위한 뭔가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일시적인 조정이 얼만큼 지속성으로 가질 거냐, 가격 조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섹터는 바로 조선, 방산의 급락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방산은 중간에 대한 종목들이 F35기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좀 잠깐 양전하는 모습 나왔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변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달아볼 테니까요. 화면 보면서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이분이 이제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방위군 출신의 소령 출신의 남성분인데, 이분이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펜타곤이라고 하겠죠. 펜타곤에서 아시다시피 아침에 예산안을 대폭 삭감을 했다. 매년 8% 정도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3조 원씩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절감한다고 나와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를 실시했는데, 펜타곤을 지칭한 국방부 용어겠죠. 국방부가 7회 연속 감사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도치위원회부터 시작한 트럼프가 이전 정권에서, 이전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이제 대폭적으로 좀 예산도 많이 잡아놓었던 부분들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없애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이 메모가 이제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들이 좀 흔들흔들 걸리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잘 나갔던 종목이죠. 팔랑티어, 이런 속호가 있었는데 팔란티어라고 하죠. 팔란티어도 애프터마켓 포함해서 한 16% 가까이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데이터 관련된 정보 쪽도 예산 삭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오늘 리뷰를 하나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가 어차피 4차 목표가를 5만 원을 이틀 전에 돌파해가지고 하려다가 1분이나 시간 동안 하나그룹을 어떻게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까? 그거는 잠시 뒤에 4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좀 이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게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조선 지금 더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은 이제 태세 전환이 중요하죠. 이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면은 이 태세를 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MRO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실한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재미없을 가능성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A안, B안 이렇게 두 개 짰잖아요. 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가지고 나온 그림을 다시 제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2차 전지 이제 코덱스 산업 2차 전지 산업 ETF죠. 대표 종목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 에코 쭉 이제 편입돼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파란색은요.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이제 만든 자료인데, 하루 이틀 더 올라갔다. 오늘까지는 또 이제 오전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약간 좀 하락 나오는 2차 전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방산, 전기, 전력, 데이터센터, AI, 바이오가 강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전과 오후가 약간 색깔이 좀 바뀌죠.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과 조선 또 뉴스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절묘하게 대입이 되면서 전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혼조세잖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매수가 몰릴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상태를 보면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약간 눌리고 있어요. 많이 이제 크게 좀 올라가는, 이제 이어가는 분위기가 뭔가 이어달리기가 뭔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좀 약간 앞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걸 좀 봤을 때 A아니냐 B아니냐를 평가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뭔가 혼조세기 때문에 하루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가 확실하게 이게 시나리오가 어떤 안이 나올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인 것 네.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뭘 보고 뭐 대응을 하든 전략을 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오늘 하락이 나온 요인은 뭐 아시다시피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매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로 관세를 부과될 것이다. 발표하겠다는 이제 뉴스가 아침에 보도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전반적으로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의약 반도체에다가 목재까지도 추가됐습니다. 참 치사하죠.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일찍 한 1, 2주 정도 일찍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다시 또 증폭이 되면서 시장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굉장히 발바닥에 땀이 나듯이 뛰어다니고 있죠. 푸틴과의 또 면담도 했었고 전화 통화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뭐 여러 가지로 약간 반발 심리를 가지는 코멘트도 나오고요. 자기나 국가를 제외하고 왜 회담을 하느냐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예.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돈바스 옆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의 뭔가 이제 점유를 줘라, 지분을 줘라. 그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질 전문가의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영토가 많이 레어한 분위기다, 많이 탔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재건을 하는 분위기에서 이 광물 자원을 캐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특수광물 다른 쪽에 뭐 텅스텐이라든지 이쪽을 좀 보고 있는지 아닌가 싶기 때문에 히토류 쪽은 우크라이나 매장량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는 또 지질학자의 또 기사가 또 나온 만큼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약간씩 좀 꿈틀대는 이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기사로 몇 시에 나왔어요? 이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4시 나왔어요. 30분에 나와서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본 거라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쭤봤냐면 네. 유니온이라는 주가가 맞아요. 이제 2시 이후로 저는 이제 반응을 하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좀 늦더라고요. 좀 다음날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요. 저는 네. 이렇게 좀 종합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쪽을 좀 우리가 집중 공략하자라고 좀 결론을 좀 도달하고요.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강국이 아니다라는 게 지질학적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만큼 그러면 이제 그 매장된 히토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히토류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은요. 앞서 우리 창진 앵커분이 얘기하신 종목으로 바로 편입을 할게요. 오. 종목명은요. 네. 유니온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히토류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제공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이 그 오후에 한두 시 정도에 약간 이제 상승이 나왔던 배경이 트럼프가 이제 코멘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해 두시고 시장이 빠질 때 이쪽에 올라가면은 관세 관련된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니케이도 같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토류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 결국은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매장량이 거의 아닐 것이다라고 차고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온 만큼 히토류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반도체 하면 뭐 히토류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전을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정고점 근처에 매물대가 좀 산존돼 있습니다. 7,000원 정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6,800원으로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고요. 손절 가격은 5,4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히토류 관련주 또는 이 관련된 미중 관련된 대두 관련된 뉴스도 유럽에서 또 수출 제한 통지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기 나온 만큼 이쪽으로
잠시 틈새 전략을 이용하자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손절 가격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4시에 이제 유튜브에 신광섭 검색하면 되죠,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뭐 하나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1분 안에 뭐 제가 어찌 이 좀 큰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4시에 증시 오늘 끝나고 4시에 여러분들 너튜브나 네이버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하나그룹이라든지 LS그룹주들, 조선 뭐 방산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드릴 테니까요. 그와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후 4시 너튜브에서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장 끝나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